노인의 커피를 지불한 후 관리자가 그녀를 해고하고 2시간 후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좁고 아름다운 거리에서 꿈의 카페는 향긋한 커피 향과 활기찬 대화의 중심지로 우뚝 서 있었다. 이곳에서 매일 아침 김미라는 따뜻한 미소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했다. 41세의 미라는 주목할 만한 여성이었다. 단정하게 묶은 검은 머리와 따뜻함이 가득한 갈색 눈동자는 투쟁과 희생의 이야기를 감추고 있었다. 16세 소녀 지은의 싱글맘인 미라는 딸을 부양하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여러 일자리를 전전해왔다. 매일 아침 해 뜨기 전 미라는 지은과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서둘러 광화문 광장을 지나며 세종대왕 동상에 인사를 건넸다. 그 동상은 그녀의 일상적인 발걸음의 조용한 증인이었다. 카페에 도착한 미라는 깨끗한 흰 앞치마를 두르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의식을 시작했다. 갓가른 커피 향이 코를 채우는 동안 그녀는 반짝이는 진열장에 정성스레 케이크를 배열했다. 안녕하세요, 미란 씨. 카페의 제빵사인 민준이 갓 구운 크로와상 쟁반을 들고 와 밝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오늘도 향기가 끝내주네요. 미란이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병든 어머니를 돌보느라 밤을 새운 탓에 피곤했지만 미라는 결코 개인적인 어려움이 일이나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했다. 그녀에게 꿈의 카페는 단순한 직장 이상이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을 잠시 잊을 수 있는 피난처였다. 아침이 깊어갈수록 카페는 단골 손님들로 가득 찼다. 근처 대학의 교수들, 시청 직원들, 그리고 아침 커피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러 온 은퇴한 어르신들이었다. 미라나가 커피 한 잔 더 부탁해요. 매일 카페를 찾는 은퇴한 역사 교수 박 여사가 불렀다. 네, 박 선생님,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미란이 대답하며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향했다. 커피를 준비하면서 미란의 생각은 잠시 지은에게로 향했다. 오늘 수학 시험이 중요한 날이었고 미란은 딸이 장학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점수를 받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들의 빠듯한 예산에서 아낄 수 있는 모든 원이 중요했다. 그녀의 생각은 갑자기 문 위의 종소리에 중단되었다. 흰머리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한 노인이 불안정하게 카페로 들어섰다. 미라는 즉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도와드릴 일 있으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으며 새로 온 손님에게 다가갔다. 노인은 흐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려는 듯했다. 나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약국에 가려고 했는데 다리가 나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미란의 마음이 연민으로 가득 찼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잠시 앉아서 쉬세요. 커피와 케이크를 가져다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약국 가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노인은 감사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미라는 서둘러 커피와 카페, 특제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다 주었다. 노인이 천천히 커피와 케이크를 즐기는 동안 그녀는 인내심 있게 약국 가는 길을 설명해 주었다. 거의 1시간이 지나자 노인의 상태가 조금 나아 보였다. 고마워요, 아가씨. 그가 떨리는 미소로 말했다.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돈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미라는 망설임 없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제가 대접하는 거예요. 미라는 이 작은 친절의 행동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꿈의 카페 소유주인 이상우 씨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무거운 나무 책상이 있는 엄숙한 방으로 들어갔다. 미란 씨, 앉으세요. 이상우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앞에 놓인 서류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다. 미란이 앉자 입 안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다. 이상우 씨의 어조에서 뭔가 그녀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 어제 한 손님에게 무료로 제품을 제공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다. 사실인가요? 미라는 침을 삼켰다. 네, 이사장님. 길을 잃은 혼란스러운 노인분이셨어요. 도와드리지 않고 보내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우 씨가 깊이 한숨을 쉬었다. 미란 씨, 도움을 주려 했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카페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모든 원이 중요합니다.
이해합니다, 사장님.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노인분이 드신 것에 대해 지불하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란 씨. 이상우 씨가 계속해서 말했다. 규칙을 지키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더 이상 당신이 카페의 정책을 따를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해고해야겠습니다. 그 말은 미란에게 배를 한 방 맞은 것처럼 느껴졌다.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제발요, 이 사장님. 그녀가 간청했다. 이 일자리가 필요해요. 부양해야 할 딸과 돌봐야 할 병든 어머니가 있어요. 하지만 이상우 씨는 굽히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미란 씨.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짐을 챙겨 나가세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미란은 사무실을 나왔다. 탈의실에서 물건을 모으는 동안 동료들이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이상우 씨를 두려워해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미란은 마지막으로 카페를 나서며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 집세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어머니의 약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지은의 교육을 보장할 수 있을까? 다음 며칠은 미란에게 악몽 같았다. 그녀는 한 취업 알선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뛰어다니며 서울의 모든 카페와 레스토랑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아무도 41세의 웨이트리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집에서 미란은 지은과 어머니 앞에서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밤에 모두가 잠들었을 때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꼈다. 해고된 지 5일째 되는 날, 또 다른 실망스러운 구직의 날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란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김미란 씨와 통화하고 있습니까? 듣기 좋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저예요. 저는 전구진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꿈의 카페에서 도와주신 노인의 아들입니다. 미란은 잠시 숨을 멈췄다. 아, 네, 기억납니다. 아버님 괜찮으시죠? 네, 좀 나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우진이 대답했다. 미란 씨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혼란스럽고 약간 걱정된 미란은 다음 날 서울 남산공원에서 우진을 만나기로 동의했다. 그날 밤 미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노인의 아들이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궁금해했다. 아버지에게 무료로 커피와 케이크를 준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는 걸까? 아니면 감사를 전하러 오는 걸까? 무엇이든 간에 그녀는 이 만남이 그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다음 날 약속 시간에 미란은 남산공원의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에서 즐겁게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45세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양복을 입은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김미란 씨. 그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미란은 일어서며 긴장을 감추려 노력했다. 네, 저예요. 정구진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자기소개를 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았고 우진이 말을 시작했다. 미란 씨, 제 아버지에 대한 당신의 친절한 행동과 그로 인해 겪으신 결과에 대해 들었습니다. 미란은 입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다. 정 씨,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셨고 우진이 부드럽게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말씀 다 들어주세요. 당신이 그때 모르셨던 것은 제가 실제로 꿈의 카페의 소유주라는 사실입니다. 미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당신이요? 하지만 이상우 씨는 단지 매니저일 뿐입니다. 제가 카페의 실소유주죠. 우진이 설명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연민과 정직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는 세상에서 당신은 일자리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도 친절을 선택하셨습니다. 미라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정씨. 하지만 그것이 지금 제가 실직 상태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진이 환하게 웃었다. 여기가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미란 씨. 당신께 일자리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그냥 아무 일자리가 아니라 꿈의 카페의 매니저 자리입니다. 미라는 입을 벌린 채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저 매니저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왜요? 당신에게는 제가 매니저에게서 찾는 바로 그 자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민, 정직성, 그리고 어려울 때에도
옳은 일을 할 용기 우진이 설명했다. 카페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효율성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져다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적임자라고 믿습니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씨,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마치 꿈 같아요. 우진은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다. 제 제안을 고려해보세요. 수락하신다면 내일 카페에서 자세한 내용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고 그녀와 가족의 미래가 갑자기 더 밝아 보였다. 모든 것이 단순한 친절의 행동 덕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꿈의 카페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웨이트리스가 아닌 새로운 매니저로서였다. 그녀가 메인 홀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 예전 동료들의 놀란 듯하고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전구진이 매니저 사무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가 들어오자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환영합니다, 미란 씨. 아니면 김 매니저라고 불러야 할까요? 미란이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냥 미란이라고 불러주세요. 아직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럼 빨리 적응하셔야겠네요. 우진이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우진은 미란에게 그녀의 책임, 카페의 재정 상황,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설명했다. 미란은 주에 깊게 듣고 노트를 작성하며 우진을 감탄시키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했다. 비즈니스에 대한 날카로운 감각이 있으시네요. 우진이 한순간 말했다. 미란이 살짝 미소 지었다. 제한된 자원으로 가족 예산을 관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같은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단지 더 큰 규모로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우진은 일어서서 미란에게 카페 투어를 제안했다. 주방, 메인 홀, 창고를 둘러보면서 미란은 개선할 수 있는 많은 점들을 발견했다. 주방 공간을 약간 재배치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제안했다. 그리고 메인 홀에 혼자 오는 손님들을 위한 작은 테이블을 몇 개 더 추가하는 건 어떨까요? 우진이 승인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런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먼저 직원들에게 당신의 새 역할을 소개해야 할 것 같네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미라는 메인 홀 중앙으로 향했다. 직원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다. 제빵사 민준, 계산대의 수연, 그리고 그녀와 함께 오랫동안 일해온 웨이터 지훈과 은지. 모두가 놀람과 불확실성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에 대해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전구진 사장님께서 저를 꿈의 카페의 새 매니저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군중 사이로 퍼졌다. 미라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 변화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매니저로서가 아니라 이 멋진 팀의 일원으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몇 년 동안 일해왔고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재능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꿈의 카페를 단순히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오는 곳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진정한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말을 하면서 미라는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동료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보았고 조용한 박수 소리도 들렸다. 제 사무실 문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마무리했다. 우리 모두와 손님들을 위해 이 카페를 가능한 최고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미라는 새로운 직책에 온 마음과 영혼을 바쳤다. 그녀는 재고 관리부터 이벤트 기획까지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을 익히기 위해 오랜 시간 일했다. 그녀의 첫 번째 계획 중 하나는 카페에서 문화의 밤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지역 예술가, 작가 또는 음악가를 초대하여 손님들 앞에서 작품을 선보이게 했다. 이 이벤트들은 빠르게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었고 곧 꿈의 카페는 서울의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미라는 자신의 출신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노인들과 저소득층을 위해 하루 중 특정 시간에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또한 하루가 끝날 때 남은 음식을
지역 노숙자 쉼터에 기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계획들은 지역사회에서 카페의 이미지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많은 직원들이 카페의 서비스와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마감 후 미란이 그날의 매출을 확인하고 있을 때 제빵사 민준이 조심스레 그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민준 씨. 그녀가 미소로 초대했다. 민준이 종이 한 장을 들고 들어왔다. 미란 씨, 저 새로운 케이크 레시피를 생각해봤어요. 혹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미란은 종이를 받아 주에 깊게 레시피를 읽었다. 그것은 다가오는 계절에 딱 맞는 현지 재료들의 독창적인 조합이었다. 민준 씨, 이거 정말 대단해요. 그녀가 감탄했다. 내일 한번 만들어보고 단골 손님 몇 분께 시식을 부탁드리는 건 어떨까요? 민준의 눈이 흥분으로 빛났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미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성공한다면 민준의 스페셜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어떨까요? 민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나갔고 미란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항상 원했던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몇 달이 지나면서 꿈의 카페는 미란의 리더십 아래 번창했다. 수익은 꾸준히 증가했고 카페는 빠르게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가 되었다. 어느 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미란은 우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미란 씨, 방금 이번 분기 실적을 받았어요.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당신이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미란은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우진 씨. 하지만 이건 전체 팀의 공로예요. 항상 겸손하시네요. 우진이 웃었다. 들어보세요. 내일 서울에 갈 예정입니다.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카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요? 미란은 기쁘게 동의했지만 이 만남이 그녀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점심, 미란은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진을 만났다. 전통 한식을 즐기면서 우진은 그의 확장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미란 씨, 당신의 성과는 제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그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이제 꿈의 카페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두 번째 지점을 여는 건 어떨까요? 미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부산이요? 그건 야심찬 계획이네요. 우진이 활짝 웃었다. 맞아요. 그리고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 책임자로 승진하셔서 두 지점을 모두 관리하는 거죠. 미란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는 믿을 수 없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엄청난 도전이기도 했다. 우진 씨, 영광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런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준비되어 있어요. 우진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불과 몇 달 만에 꿈의 카페를 완전히 변화시켰잖아요. 더 큰 자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우진은 그의 야심찬 계획의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미라는 귀에 깊게 듣고 질문하며 제안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이 새로운 도전에 대해 점점 더 흥분되었다. 다음 몇 주 동안 미라는 새 지점 오픈 준비에 몰두했다. 그녀는 서울과 부산을 자주 오가며 새 카페 공간의 리모델링을 감독하고 직원을 채용했다. 어느 날 밤 서울의 사무실에서 새 지점의 재무 서류를 검토하던 중 미라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몇몇 숫자가 맞지 않았고 일부 비용이 불필요하게 높아 보였다.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감에 미라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조사할수록 회사 계정에 큰 불일치가 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누군가가 상당한 손실을 숨기기 위해 숫자를 조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발견의 의미를 깨달으며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사기의 책임자는 누구일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 정보로 무엇을 해야 할까? 미라는 다음 며칠을 비밀리에 조사하며 보냈다. 증거를 모으고 문제의 규모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새로운 세부 사항을 발견할 때마다 그녀의 불안은 커져갔다. 이는 단순한 회계 오류가 아니라 수년에 걸친 정교한 사기 계획이었다. 마침내 무거운 마음으로 미라는 이 발견에 대해 누군가와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누구와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녀의 결정은 비 오는 아침 우진이 새 카페 준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을 때 내려졌다. 우진 씨, 그녀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중요한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요. 가능한 한 빨리 서울로 오실 수 있나요? 그녀의 어조에서 뭔가를 감지한 우진이 대답했다. 물론이죠, 미란 씨.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미란은 잠시 눈을 감고 어깨에 놓인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다. 오시면 얘기하죠. 심각한 대화를 나눌 준비를 하고 와주세요. 그날 밤 미란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의 의미와 그녀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직원들이 도착하기 전 일찍 카페에 도착했다. 미라는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하고 문을 잠근 뒤 떨리는 손으로 그녀가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우진 씨, 회사 회계에서 심각한 불규칙성을 발견했어요. 그녀가 직접적으로 말했다. 누군가가 상당한 손실을 숨기기 위해 숫자를 조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이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미란이 문서를 하나씩 보여줄 때마다 우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침내 우진은 고개를 들어 미란의 눈을 마주 보았다. 미란 씨, 이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셨어요. 미란은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럼 이것에 대해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우진이 고개를 저었다.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이 문제의 근원을 밝혀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누가 책임자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미란과 우진은 감사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기의 전체 범위를 밝혀냈다. 그들의 발견은 둘 다를 충격에 빠뜨렸다. 사기는 그들이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고 여러 고위 직원들과 심지어 몇몇 비즈니스 파트너들까지 연루되어 있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미라는 사기에 연루된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밀한 위협과 뇌물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올바른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을 나서려던 참에 미라는 익명의 전화를 받았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발견한 것을 잊는 게 좋을 거예요. 왜곡된 목소리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미라는 전화를 끊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지은과 병든 어머니를 생각했다. 이것 때문에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꿈의 카페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다. 헌신적인 직원들, 충실한 고객들, 그리고 카페를 둘러싼 지역사회. 만약 그녀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마음속에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미라는 우진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받은 위협에 대해 이야기했고 함께 당국에 알릴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다음 며칠 동안 미라는 경찰과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그녀가 발견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집중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였지만 미라는 마침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꿈의 카페에서의 조사 소식은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다. 많은 직원들과 고객들은 사기 소식에 충격을 받고 실망했다. 미라는 갑자기 언론의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기자들이 그녀의 집과 카페 앞에서 기다리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미라는 차분하고 품위 있게 대처했다. 우진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비즈니스에서의 정직성의 중요성과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행동을 취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꿈의 카페는 저에게 항상 단순한 사업 이상이었습니다. 그녀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이곳은 사람들이 모이고 우정이 형성되고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 강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장소가 탐욕과 속임수로 오염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지역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 며칠 동안 미라는 고객들과 심지어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낯선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지지 메시지를 받았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진실이 밝혀졌다. 사기는 전 매니저인 이상구와 몇몇 카페,
비즈니스 파트너들에 의해 조직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진은 그토록 오랫동안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사건이 법정에 이르렀을 때 미라는 증언을 요청받았다. 판사와 법정 전체 앞에 서서 그녀는 발견한 모든 것과 행동을 취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진실되고 용기 있게 말했다. 저는 단지 꿈의 카페를 위해서가 아니라 카페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의 헌신적인 직원들, 충실한 고객들, 그리고 수년간 우리를 지지해준 전체 지역사회를 위해서요. 저는 정직과 성실이 모든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기본이라고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사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꿈의 카페는 언론의 스캔들에서 정직성과 투명성의 평판을 더욱 강화한 채 벗어났다. 우진은 미란의 용기와 윤리적 원칙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녀를 공식적으로 회사 전체의 CEO로 임명했다. 누구도 당신보다 이 사업을 더 잘 이끌 수 없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뛰어난 경영 능력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나침반을 보여주었어요. 꿈의 카페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미란에게 이 승진은 그녀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었다. 하지만 직함이나 급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녀가 회사 전체의 문화를 형성하고 자신이 굳게 믿는 가치를 장려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스캔들이 지나가고 미란이 회사를 이끌게 되면서 꿈의 카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CEO로서 그녀의 첫 번째 조치는 전체 조직의 엄격한 윤리 정책과 투명성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웨이터부터 매니저까지 모든 직원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정직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전체 직원 회의에서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훌륭한 커피로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흠잡을 데 없는 윤리적 기준으로도 알려질 것입니다. 미라는 직원들이 관찰한 모든 불규칙성에 대한 익명보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비즈니스 윤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세션을 조직했다. 또한 모든 직원들이 회사의 성공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익 공유 프로그램을 구현했다. 이러한 변화들을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일부 직원들은 이전 시스템에 익숙해져 추가된 관료주의에 대해 불평했다. 다른 이들은 새로운 정책들이 오래 지속될 것인지 의심스러워했다. 하지만 미라는 자신의 비전에 확고했다. 변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불만을 들을 때마다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믿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를 팀으로서 더 강하고 단결되게 만들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사의 문화가 변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인정받고 공정하게 보상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했다. 고객들도 차이를 느꼈고 카페의 긍정적인 분위기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꿈의 카페의 평판이 높아지면서 미라는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 문화 변화에 대해 다양한 비즈니스 컨퍼런스와 기업 행사에서 강연을 요청받았다. 웨이트리스에서 CEO가 되기까지 그리고 사기를 밝혀내는 과정을 거친 그녀의 이야기는 청중들을 사로잡았고 다른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자신들의 관행을 재평가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리는 컨퍼런스 발표를 준비하던 중 미라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김미란 씨. 익숙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박준호입니다. 귀하의 이야기와 꿈의 카페에 가져온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귀하의 정책 중 일부를 국가적 차원에서 구현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미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행동이 국가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영광입니다, 박 차관님.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윤리적 비즈니스가 건강한 경제와 더 나은 사회의 열쇠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어지는 몇 달 동안 미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적 차원의 비즈니스 윤리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권고사항을 개발했다. 그녀의 실질적인 경험과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이 과정에서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한편 꿈의 카페는 계속 번창했다. 부산의 새 지점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미라는 다른 도시들로부터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기 시작했다. 새로운 지점이 열릴 때마다
그녀는 회사의 가치와 윤리적 기준이 엄격히 구현되고 준수되도록 직접 확인했다. 어느 날 밤,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미라는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조심스럽게 들어가자 깜짝이야 하는 소리와 함께 지은 어머니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다. CEO 취임 5주년을 축하합니다. 라고 쓰인 현수막 아래에서 말이다. 미라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몇 년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회사를 이끈 지 얼마나 지났는지 거의 잊고 있었다. 지은이 다가와 그녀를 꼭 안았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엄마. 그녀가 귓속말로 말했다. 엄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바꾸셨어요.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소 짓는 얼굴들을 바라보며 미라는 압도적인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의 여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모든 도전과 의심의 순간들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가치가 있었다. 그날 밤 친구들과 가족들에 둘러싸여 그녀의 직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수많은 삶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축하하면서 미라는 자신의 꿈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꿈의 카페는 이제 단순히 사람들이 좋은 커피를 마시러 오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직성, 윤리적 리더십, 그리고 한 개인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미란에게 이것이 가장 달콤한 승리였다. 세월이 흘러 꿈의 카페는 미란의 지도 아래 계속 확장되고 번창했다. 서울의 작은 카페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한국 전역 20개 이상의 도시에 지점을 둔 전국적인 체인이 되었다. 하지만 재정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가 운영되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었다. 새로운 꿈의 카페가 문을 여는 모든 도시에서 단순히 좋은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었다. 미라는 젊은 기업가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카페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여 모임과 워크숍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각 지점은 소외계층을 위한 전용 고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그들에게 존엄한 경력의 기회를 제공했다. 가을의 어느 아침 미란이 부산에서 29번째 지점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김미란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귀하의 활동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제안 드릴 것이 있습니다. 미라는 숨을 멈추고 대통령이 그녀의 제안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그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어 했다. 우리나라에는 당신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단순히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 제안은 미란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한 번도 정치에 입문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기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녀는 이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 그녀가 그토록 열심히 쌓아온 가치와 원칙을 국가적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간의 깊은 고민과 가족, 신뢰하는 조언자들과의 논의 끝에 미라는 제안을 수락했다. 감동적인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꿈의 카페의 운영 책임을 신뢰하는 매니저 팀에게 넘기고 자신은 이사회에만 남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는 꿈의 카페를 윤리, 정직성, 사회적 책임의 견고한 원칙 위에 세웠습니다. 그녀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이제 저는 이러한 원칙들을 더 큰 규모로 전국의 이익을 위해 적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책임이지만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의 첫 몇 달은 미란에게 엄청난 도전의 연속이었다. 정부 관료제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고 특정 분야에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강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했으며 항상 그랬듯이 연민, 정직성, 실용성을 결합한 접근 방식으로 각각의 문제에 대처했다. 점차적으로 그녀의 정책들이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에 중점을 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청년과 소외계층의 창업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모든 분야의 엄격한 투명성과 책임성 조치를 도입한 것이었다. 어느 날 새로운 투명성 규정에 반대하는 다국적 기업 대표들과의 긴장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라는 좁은 골목길에 있는 작은 카페를 발견했다. 그 장소의 분위기가 꿈의 카페의 초창기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고객들의 활기찬 대화와 직원들과 고객들 사이의 친근한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그 순간 미라는 비록 지금은 거시적인 수준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녀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의 본질은 여전히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번창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수년 후 미란이 공직에서 은퇴했을 때 그녀는 주목할 만한 유산을 남겼다. 꿈의 카페는 계속해서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비즈니스의 모델이 되어 새로운 세대의 기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그녀의 정책들은 한국에 더 투명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아마도 미란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그녀가 제시한 개인적인 본보기일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 웨이트리스에서 CEO 그리고 장관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그녀는 정직성, 연민, 그리고 옳은 일을 할 용기가 개인적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광범위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은퇴 전 마지막 날, 미라는 서울대학교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강당은 그녀의 놀라운 경력을 통해 축적된 지혜를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 교수들, 언론인들로 가득 찼다. 미라는 연단에 올라 모인 청중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감정과 확신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친구 여러분, 제가 서울의 꿈의 카페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인생의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은 단지 가족을 부양하고 매일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제 여정을 돌아보면서 저는 성공이 단순히 매출 숫자나 인상적인 직함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서 옵니다. 저는 진정한 리더십이 가장 강하거나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어려울 때조차도 옳은 일을 할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세상의 변화를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한 행동, 윤리적 결정 또는 부정의를 목격했을 때 목소리를 내는 용기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가장 큰 변화는 종종 작은 걸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는 노인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동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 또는 여러분이 믿는 것을 위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꿈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결코 너무 크거나 야심차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친절하세요. 정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한 번에 하나의 연민 어린 행동으로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미란이 연설을 마치자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청중 중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그날 저녁, 하루의 흥분이 가라앉은 후 미라는 거실에 가장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앉았다. 이제 성공한 젊은 여성이 된 지은이 그녀의 옆에 와서 앉았다. 엄마! 지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셨는지 아시죠? 저의 삶을 포함해서요. 미라는 미소 지으며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있잖아, 지은아.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내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나 자신과 내가 믿는 가치에 충실한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 모든 것은 매일 옳은 일을 하기로 한 단순한 결정에서 시작되었어. 그들이 함께 창밖으로 밤을 준비하는 도시를 바라보며 미라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의 인생은 도전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쁨으로도 가득 찼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목적과 정직성으로 살아온 삶이었다.
꿈의 카페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되었다. 단순한 성공적인 사업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와 한 개인이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힘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란이 깨달은 바로는 가장 달콤한 승리였다. 이후 몇 년 동안 미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한국의 여러 세대에 영감을 주었다. 꿈의 카페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비즈니스의 모델로 남았고, 그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시행한 정책들은 계속해서 국가의 경제 환경을 형성했다. 하지만 아마도 미란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그녀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감을 준 변화일 것이다. 그녀는 비즈니스에서의 성공과 도덕적 정직성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누군가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데 영감이 필요할 때마다 미란의 이야기는 그곳에 있었다. 등대처럼 모든 이에게 단 하나의 친절한 행동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 멀리 퍼지는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미란의 꿈은 계속해서 살아있었다. 새로운 세대들에게 정직성, 연민, 그리고 장애물에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할 용기의 힘을 믿도록 영감을 주면서 말이다.